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볼 건데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뭘로 바꿔서 보자. 얘네를 그래프의 언어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또 왔다 갔다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그 상황을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서 봤을 때 식으로 옮겨서 봤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결국에 왔다 갔다 돼야 되는 건데 방정식에서 이제 보통 궁금한 건 이제 해가 되는데 해라는 것은 그래프의 언어로는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맞지? 그리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크고 작고 이런 걸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위치 관계를 하는 이야기거든. 맞지? 이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은 그래프로 옮겼을 때는 우리가 이게 위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돼. 위치 관계. 근데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또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부등식을 풀자는 것은 뭔가 최대 최소와 결국에 연관이 지어지거든. 최대 최소와. 그래서 이게 좀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방정식 fx는 0에 만약에 실근이 궁금해. 방정식에서 봤을 때. 그러면 방정식에서 fx는 0의 실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의 언어로 봤을 때는 뭐가 되겠어? 방정식에서는 이러면은 그래프에서는 뭐가 돼요? y는 fx와 뭐? x축 사이의 뭘 보겠다라는 거야? 교점을 보겠다. 정확히 교점 x좌표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방정식 fx는 k의 만약에 실근을 보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실근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y는 fx라는 어떤 곡선 내지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 곡선이랑 y는 k라는 이런 상수 함수가 있을 거거든. 보통 이런 상수 함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움직여보지, 그치? 그래서 얘네의 뭔가 교점을 한번 살펴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는 gx의 만약에 실근이 궁금하다라고 쳐봐. 일단 세 번째는 그럼 얘의 실근이 궁금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로 볼 수 있어? y는 fx와 그지? y는 gx와의 교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이거는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어? y는 fx와 y는 gx가 있다라고 치면은 보통 얘네의 교점을 보겠다라는 건 또 얘네의 위치 관계를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둘 다 만약 곡선으로 주어지면 그게 또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또 요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변형을 한 후에 맞지? 한번 변형을 거치고 y는 fx 마이너스 gx 요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고 x축 교점을 관찰하는 그런 짓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왔다 갔다가 돼야 돼. 방정식에서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이제 그래서 밑에 태도 정리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fx는 gx의 세 번째에 있는 얘를 뭐 굳이 번호를 매기면은 뭐 1번, 2번, 3번이 되잖아. 이 3번에 있는 요 경우처럼 양변에 둘 다 문자를 남기게 되면은 이 곡선을 두 개 다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 쉬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이게 곡선과 곡선을 다루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 엄청 어렵거든. 엄청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반적으로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 식을 적당히 변형을 시켜서 식은 식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적당히 옮겨서 곡선과 직선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위치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형태로 바꾸는데 이때 이 직선이라고 하면 너가 이제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또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어? 상수함수 형태. 그러니까 상수를 남겨둬도 괜찮아. 그래서 상수함수 형태.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겠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단순히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바꿔서 본다라고 쳤을 때 곡선과 곡선을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이거를 적절한 식변형을 통해서 곡선과 직선이라 하면 1차 함수 내지는 상수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바꿔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예를 보면은 첫 번째 지금 얘 서로 다른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뭐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건데 내가 오타 났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저기, 그지? 괜찮아? 2x 제곱이다. 바꿔서 써줘. 그러니까 곡선 우리가 방정식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은 x 제곱 플러스 k를 우리가 관찰한다고 했을 때 얘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약에 관찰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요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어. 그래서 요 3차 함수랑 요 2차 함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걸 관찰해서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 이런 건 어렵단 말이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곡선이 두 개면은 이 K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걸 체크하기 어렵거든. 왜냐면 접할 때를 결국에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경계가 되는 지점이 접할 때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시도도 아니다. 좋은 시도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곡선 이제 직선 형태로 보는 게 맞아요. 곡선과 직선 형태로.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볼 건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x제곱을 좌변으로 옮겨볼게.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돼? k다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옮겨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얘가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랑 y는 k랑 이제 위치 관계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y는 1이라는 어떤 지금 상수함수가 있으면은 0, 3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여기 0이고 여기 3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y는 k를 그지? 여기에 있는 y는 k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요런 건 좀 이점이 있고 근데 이럴 때 이번에 그러면은 k까지 만약에 좌변으로 만약에 다 옮겨버리잖아. 그럼 이것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내가 옮겨서 써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결국에는 3차 함수랑 요게 있는 요 3차 함수랑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야? x축이랑 이제 위치 관계를 보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x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요 곡선을 왔다 갔다 움직여 보면서 이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1번보다는 당연히 더 나은 방법이긴 한데 2번보다 더 낫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 왜냐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고정돼 있어? 2번은 요 곡선이 고정되어 있거든. 요 곡선이 맞지? 얘를 고정시켜주고 직선을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교점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가 고정되어 있어? x축이 고정되어 있거든. 그래서 축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뭐를 움직여? 지금 얘를 움직인단 말이야. 곡선을. 맞아? 곡선을 움직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귀찮은 일이지. 왜냐하면 이 극대 극선을 다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k에 대한 값으로 쓰여지잖아. 물론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번거롭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문자는 문자끼리, 식은 식끼리 옮겨가지고 x랑 k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분리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상수함수랑 위치관계로 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151페이지로 옆에 있는 걸로 뒷페이지 있는 걸로 넘어갈게요. 다 지울게. 자, 그래서 이제 옮겨가서 보니까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하거든. 알겠어? 항상 성립하는 문제. 내가 그냥 항부등식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냥. 이런 항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부등식 문제 내가 뭘로 바꿔볼 수도 있다고 했어?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볼 수도 있다고 했지. 특히 이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냥 항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이 항부등식 관련 문제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항상 무슨 문제로 바꿔서 볼 수 있어? 최대, 최소 문제로 우리가 항상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알겠니?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아. 왜냐면 그냥 최대 최소거든. 문제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 봤을 때 이거 뭐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최대값이랑 비교하고 최소값이랑 비교하고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를 먼저 보면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가 k보다 크대. 맞아? 그럼 이게 성립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fx의 뭐가? fx의 최소값을 딱 들이밀어서 이 최소값이 그냥 k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fx가 y는 k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 그럼 큼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얘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맞지?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이 k보다 큼을 이제 보이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번째는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k보다 크다라고 하면 닫힌 구간에서의 이제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은 x가 a보다 클 때 그때 fx가 k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려면은 요거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거든. 이 fx라는 녀석이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fx라는 녀석이 x가 a보다 큰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거든. 안 가질 수도 있어. 계속 뭔가 증가하거나 이래버리면. 맞지? 그럼 그래버리면은 근데 만약에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 큰 부분 이거는 첫 번째랑 똑같아.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다 이걸 보이면 되거든.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x가 a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이 여기서 존재해야 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x는 a가 여기야. 그랬을 때 지금 요 fx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빵꾸가 뻥 하고 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얘가 fx가 어떤 k보다 더 큼을 보이고 싶은데 k가 여기서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쳐봐.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사실. 맞지? 그럼 우리가 어떤 y는 k랑 더 큼을 보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a에서의 값이 사실 제일 작은 거잖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경계라서 안 들어가겠지만은 이거 보통 연속이나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찍힐 거거든. 그지? 그래서 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인 fa가 뭐보다 큼을 보이면 돼? k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렇게 fa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돼?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요거는 우리가 바꿔서 쓰는 거야. 바꿔서 써서 식을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 fx 마이너스 gx의 무엇이? 최소값이. 그지?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 되겠니? 그 다음 이제 4번이랑 조금 닮은 건데 5번인데 이 5번이 중요해. 5번이 은근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두실수 두실수 x1, x2가 있으면은 요 x1, x2에 의해서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냐? 요거는 우리가 fx의 최소값이랑 gx의 최대값을 비교해서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는 사실 4번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 얘는 fx, gx 돼 있으니까 있고 얘는 fx1, gx2 돼 있잖아. 생긴 건 비슷해 보이는데 아예 달라. 왜 그러냐? 왜 이게 아예 다르냐면은 여기서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둘 다 동일하게 x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동일 위치에 대한 같은 위치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를 하거든. 맞지? 그래서 같은 위치에 대한 함수값만 비교해서 같은 위치에서의 값만 만약에 fx가 더 크면 그러면 그냥 오케이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항에서 풀어도 괜찮았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밑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도 괜찮아. 그래서 얘가 y는 fx고 y는 gx잖아. 리마크라고 써놓을게. y는 gx잖아. 그러면은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x에 대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x 지점 콕하고 찔렀을 때 그 값이 fx가 더 크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는 요 x1, 2가 임의이거든. 그지? 임의이기 때문에 얘는 다 훑어본다고. 싹 다 훑어보는 거야. 요 x1이 fx 싹 다 훑어보고 여기 있는 x2가 gx를 싹 다 훑어보는 거야. 싹 다 훑어봤을 때 이제 값을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gx는 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요 fx의 최소값보다는 더 넘어서면 돼야 안 돼. 얘가 y는 fx면 gx는 요 선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5번의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의 값이 이제 그러면은 fx의 최소값이잖아. 맞지? fx의 최소값이고 요 지점에서의 값이 뭐야? gx의 최대값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값이 얘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스트릭트하게 그냥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그냥 커야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아, 괜찮지?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부등식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부등식 문제는 결국엔 다 최대 최소 문제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 주어지면 이거 그냥 뭐 최대 최소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지? 그리고 만약에 구간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경계까지도 사실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지? 그리고 이제 내가 비교를 할 때 여기서 같은 x에 대해서 비교하는지와 그리고 임의의 두실수 x1, 2 그러니까 비교하는 지점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이미 아까 5번 지금 방금 한 5번처럼 그치? 요것처럼 이제 비교하는 지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그래서 4번, 5번 이런 경우랑 같은 거지.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은 사실 이제 부등식에 대한 거는 다 한 거야. 수능에서 나오는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밖에 없죠. 부등식에서 뭔가 나온다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152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41번을 보면은
41번은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은 0이 뭐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한 자리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지? 그럼 봐봐.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래 알겠어. 그럼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래. 자 그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거를 당연히 나는 이제 옮겨서 볼 거거든. 그러면은 선택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거야. 뭐 이거 3차원 그대로 그리려고 해도 돼. 이거 어렵겠지. 미분해도 이게 a가 남으니까 사실 도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ax 있잖아. 이 마이너스 ax를 얘만 그냥 우변을 옮겨볼 것 같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ax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요 3차 함수랑 y는 ax라는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걸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지. 물론 상수함수랑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베스트겠지만은 지금 상수함수로 변환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 왜냐면 상수만 내가 넘겨주면 ax가 남기 때문에 그 곡선을 그리기 어려운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줘. 근데 요거는 이제 보면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은 요 정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보면은 아 이거 어느 정도 비율 관계 살려서 좀 쓸 수는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그래서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먼저 x축부터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y축 그리고 여기 y는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자 그랬을 때 0과 1에서 지나 0을 0, 1 그럼 0,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지점은 뭐가 돼? 비율 관계에 의해서 3분의 2가 되겠네. 그지? 그럼 3분의 2가 되고 3분의 2라는 지점에서의 값은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4지. 해가지고 뭐 나오겠지. 안 할게 계산. 구질구질하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내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돼? 요 y는 ax라는 요 직선을 볼 거거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 맞지? 기억나? 왜? 네. 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볼 거거든.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서 볼 텐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잖아. 원점에서 접선을 긋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얘가 3개가 되겠어? 어떻게 해야? 여기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3개가 되겠어? 아 잠시만 이게 좀 이상한데 맞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아래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가 만들어지나? 지금 A가 양수잖아. 자연수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무조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맞지? 아 여기 뭔가 문제를 잘못 넣은 것 같거든? 이거 일단 내가 제낄게. 미안하다. 일단 제낄게. 이거 내가 수정을 해놔야겠네. 42번 볼게. 그냥 42번을 보면은 42번은 뭐라 돼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x가 2x의 제곱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랬을 때 요게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묻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 2x 제곱만 이제 옮겨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 요게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4차 함수랑 해가지고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4차 함수랑 해서 내가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요 4차 함수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건데 결국 얘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얘의 최소값이 요 이야기는 결국 뭐가 돼? 요 이야기는 결국 요 4차 함수 얘를 그냥 내가 fx라고 써볼게. 요 fx의 최소값이 뭐보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자,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럼 fx를 내가 미분을 해보면은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플러스 10이거든. 그지? 그럼 내가 얘를 4로 묶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똑같이 뭔가 이게 42, 42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대충 뭐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요거 x 마이너스 3이고 또 마이너스로 해서 묶어주면 그냥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맞지? 이게 보이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할게요 그냥.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3은 그냥 그대로 묶어줘서 써주고 요거 합차니까 풀 1 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걸로 해서 내가 이제 f 프라임 x를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1, 1, 3. 아, 요 도함수가 근 갖는 지점이 다 그 거리가 똑같네, 그지? 그럼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만들어진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네가 딱 대칭의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맞아?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갖는 지점, 이 미니멈 fx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요 지점에서 값이 되는 거죠, 그냥. 그지? 그럼 대입하기 뭐 쉬운 거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좋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래서 값이 뭐야? 1 플러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럼 요게 이렇게 되면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a의 최대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9가 된다고. 그래서 3번. 되겠어요? 오케이. 됐고 이번에는 43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3번을 한번 같이 보면은 얘 43번. 이번엔 두 함수 f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gx가 x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랬을 때 방정식 g 합성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지? 그럼 이런 녀석 이렇게 합성함수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합성함수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야. gfx는 0. 괜찮아? 그럼 결국에 요 합성함수가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fx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여기를 일단 세모라고 한번 봐봐. 치환해서. 맞아? 그럼 결국 g 세모가 0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 세모에 들어가야 될 게 뭐야? g의 근이라고. 맞아? 그럼 g의 근은 뭐가 돼? 그럼 세모는 g의 근은 뭐야?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 2차 함수잖아. 그럼 얘가 능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될 때 이제 얘가 근을 갖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 쓰고 난 다음에 이 세모를 이제 다시 fx로 바꿨어.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얘가 뭐 될 때? 마이너스 1이랑 1 될 때 그 교점이 이제 궁금한 거지. 되겠어? 그럼 요거는 또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2x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 0에서 접하고 슥 해서 2분의 3 이렇게 만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극소값 갖는 지점은 몇이야? 1이거든? 그럼 1에서의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거든. 맞아?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대? 마이너스 1이랑 이제 교점의 이제 실근의 개수니까 결국 교점 개수잖아. 맞지? 교점 개수가 이제 궁금해. 그럼 내가 여기서 y는 1 찍고 마이너스 1 찍어서 여기서 이제 교점 개수 찾아주면 돼. 지금 몇 개야? 1개, 2개, 3개. 총 3개가 되겠다. 되겠어요? 네. 아, 확실히 뭔가 분필을 바꾸니까 좋은 것 같아. 좀 잘 보이지 않아? 네. 맞지? 사실 이 분필 비싸서 잘 안 들고 오다가 이제 한번 좀 써볼까 해서 분필 홀더도 사고. 나는 뭐 거지야. 비싸 분필이. 니는 저번에 들었지? 말하는데 안 해줬나? 안 해줬다고? 해줬지? 문교 보통 학교에 쓰는 게 문교 분필이잖아.
제일 얇은 거. 거기 안에 거기에 이제 박스 보면 문교라고 적혀져 있거든. 그런 건 한 개가 보통 얼마냐면 한 15원에서 한 20원, 30원 이렇게 정도 해. 15원에서 한 30원 정도 할 거야. 근데 이게 하고로모 분필이라고 이건 비싸거든. 이거 하나에 한 4,500원 해. 개 비싸. 근데 이게 그만큼 이게 좀 선명하고 잘 보이잖아. 그리고 이게 딱 썼을 때 그 필기감이 달라. 그러니까 볼펜도 네가 써보면은 뭐 제트 스트림 다르고 뭐 유니폴 뭐 이런 거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 어떤 거는 뭐 볼펜 똥이 좀 남고 더 부드럽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문교는 좀 뭔가 빳빳한 그런 맛이 있어. 물론 그런 필기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걸 쓰는데, 근데 이 하고로모 이거는 써보면은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이게 선명해가지고 잘 보이지 뭐 멀리. 근데 물칠판에 쓰는 연필이 물칠판에 쓰는 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물칠판이 더 싸. 아 진짜요? 왜냐면은 물질판 애초에 그거 하나에 얼마 안 할걸? 몇 개 얼마인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더 싸다는 것만 알고 있다. 물칠판이나 보드마커 이런 거 훨씬 싸. 가성비지 가성비.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는 학원 하시는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 그 분필 계속 쓰면은 분필 가루 날리잖아. 그래서 그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본인들이 그거 선택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지. 근데 학생 입장에서 사실 볼 때 제일 좋은 거는 맨 이거긴 해가지고 그냥 물칠판이나 보드마커 이런 거 쓰면 좀 반사되잖아. 그래서 좀 별로 좀 그렇게 막 이거 대비 그렇게 좋진 않지. 뭐 보이긴 하지. 요새는 뭐 전자칠판 쓰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자칠판도 어쨌든 이게 스크린이니까 이게 빛이 반사되는 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비추어지는 거잖아. 형광등이나. 그러면 그거를 잘 조절하려면은 요 형광등도 무슨 등을 쓸지도 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스크린도 이게 난반사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물체는 빛이 반사돼서 뭔가 보이는 거잖아. 내 옷도 이렇게 생긴 것도 빛이 뭐 반사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안 보이게끔 하려면은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반사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난반사 코팅 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도 겁나 비싸. 엄청 비싸 그런 거. 전자칠판 비싼 거 거의 한 7, 800 할걸? 진짜 비싼 거 쓰는 사람들은 7, 800 한 1000 가까이 할걸? 쉽지 않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쓰면은 요새 거는 뭐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옛날 거 쓰면은 또 결국엔 또 전자기기니까 발열도 심하거든. 그럼 막 땀나. 오래 있으면은 덥대. 여름에 걸로 써봐. 나름이지. 자 어쨌든 볼게요. 44번 보면은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가. 그래서 요거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가 있는데 gx는 어떤 함수래? 그냥 얘가 fx고 얘가 t 마이너스 fx. 얘는 x가 a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를 ht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h형은 3이래. 그랬을 때 ht는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개수. 그럼 일단 먼저 이 gx라는 녀석이 지금 구간정의 함수로 제시되어 있는데 a보다 클 때 작을 때 함수가 달리 정의돼 있잖아. 둘 다 뭔가 fx로 정의가 돼 있어. 그랬을 때 얘네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 함수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맞아? 그럼 얘는 어떤 관계에 있는 함수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y는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지. 대칭. 그죠? 내가 이거 한 번만 정리 다시 한번 할까? 내가 이런 거 저번에 몇 번 알려줬었지? 그치? 어떻게 한다고 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이걸로 대칭인 함수를 총 3가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y는 f 2a-x 라고 하면은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y는 2b-fx라고 하면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는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리고 y는 2b-f 2a-x라고 정의를 하면 얘는 뭐가 돼?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점대칭 그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지면 이런 대칭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요거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으로 나누면은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쉽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fx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될 거야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거니까 그럼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3으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잖아 그죠? 요렇게 되고 여기 x축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풀 마풀이니까 슥, 삭, 슥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값이 뭐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7은 없어지지 그럼 남는 게 플러스 27 남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5네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엔 이게 뒤집은 거거든 그럼 H형이 3이래 H형이 3인 이유가 뭐겠어? 내가 Y는 0을 긋잖아 그럼 얘네들은 Y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거거든 대충 Y는 0을 잡으면 아마 살짝 요 밑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A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대칭시키는 건데 이때는 왜 3가 나와? 이렇게 요 교점을 내가 점 A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거든 맞지? 교점을 점 A로 내가 잡아버리면은 만약에 내가 얘를 A로 잡잖아 그럼 어떻게 돼? A보다 작을 때는 요 fx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A보다 클 때는 요거 대칭시켜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알려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HT의 함수값이 뭐야? 교점의 개수로 나타내는 거라고 얘가? 모르겠나? 그러니까 H0이 3인 이유가 뭐야? H0이라고 하면은 T가 0인 거잖아. T가 0인 거면은 이제 함수가 fx랑 마이너스 fx가 나오는 거거든.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얘네가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은 A를 대칭 기준이 되는 그 점에서 내가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함수가 분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대칭이 되는 지점에서 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칭되는 지점이 뭐야 지금? 둘 다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y는 2분의 t랑 fx랑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t가 0이니까 y는 0이랑 교점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h형이 3인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y는 2분의 t라는 상수함수랑 요 3차 함수랑 교점이 3개가 되게끔 하는 얘 t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y는 2분의 t라는 요 상수함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y는 2분의 t를 그어가지고 그지? 이렇게 하면 여기 사이 어쨌든 요 극대수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교점이 몇 개야? 3개인 거잖아. 그지? 이해가? 그럼 요 2분의 t가 뭐 사이야? 마이너스 5와 27 사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괜찮니? 그래서 요거 양변에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뭐 답 나오겠죠.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40번 볼게요. 싹 지우고. 번에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n 곱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하고 플러스 k 요거랑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지금 써놨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게 이제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 nx 제곱 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쓰여져. 그럼 요게 y는 k가 이렇게 있으면은 0이랑 3에서 요렇게
0에서는 접점 갖고 3에서는 교점 갖는 이런 그래프로 이제 그려지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어주면은 2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2를 넣어주면 여기서의 값이 뭐야? 대입하면은 k-4n이다 이렇게 되지. 괜찮니?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지금 정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지금 an의 값은 그러면은 여기가 봐봐. 지금 요 값이 y는 k고 그리고 여기서의 요 값은 뭐야? y는 k-4n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럼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교점의 개수 3개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k가 0보다 큰 거고요. 그리고 k-4n은 0보다 작은 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토탈해서 보면은 이걸 만족하는 k는 0과 4n 사이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an은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4n-1가 되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시그마 뭐야? n은 1부터 10까지 a 이거니까 이렇게 보니까 등차수열이거든. 그러면은 2분의 10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하면 되니까 초항 1 말항은 뭐야? 10 넣으면은 39.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거 42니까 나눠주면 답이 210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되겠죠? 그 다음 41번 넘어가 보면은 41번은 두 함수 fx, gx가 있고 이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gx는 x제곱 플러스 a라고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렇게 요게 성립한대. 그죠? 그랬을 때 실수 a의 최대값이 이제 궁금하거든.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구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제한된 구간에서 이제 최소값 비교하면 된다고 했잖아. 둘 다 곡선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옮겨주라고. 그럼 요거를 내가 옮겨서 쓰면은 식이 결국에는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둘 다 쓰면은 지금 gx의 상수가 있잖아. 문자가 있잖아 a가. 그럼 요거 여기서 그럼 x 제곱만 옮기는 거야. 그럼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요게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요 제한된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구간에서 요 3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내가 는 y라 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요거 미분해보면은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어디서? 1에서 이렇게 그려갔거든. 맞지? 그럼 요걸로 해서 내가 대충 극대극소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대충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있으니까 0이 대충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그랬을 때 A가 어떻게 돼야 돼? A가 무조건 여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극소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극소값은 뭐가 되겠어? 1 대입하면 되니까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하면은 답이 여기에 5가 되겠네. 그죠? 그럼 A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됐죠? 됐고요. 그 다음 자 자, 42번을 보면은 42번은 3차 함수 fx가 있대.
지금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고요. 그랬을 때 임의의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fa가 fb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지금 음의 실수 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a는 양의 실수잖아, 그지? a는 0보다 크고요. b는 뭐야? 음의 실수잖아. b는 0보다 작아.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에서의 함수값을 쭉 다 나열을 해. 맞아? 그럼 그 그래프만 쭉 그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쟤보다 어떤 점을 하나 탁 하고 잡아가지고, 그지? 저거랑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0보다 요 큰 부분에서 x가 0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이 뭔가 0보다 작은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커지는 부분이 언제냐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럼 fx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은 요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x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그림이 그냥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그지? 그럼 내가 0보다 큰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음수인 부분에서 얘가 요것보다 다 크게끔 하려면 함수값 하나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이런 데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데 더 작으니까. 그럼 어디로 잡아야 돼? 다 가서 여기로 잡아야 되지. 맞나요? 그럼 그때가 이제 음의 실수 b가 최대값 갖는 지점이 나오면 되겠지. 그럼 요 지점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비율관계 이용하세요. 비율관계. 이렇게 극대값 갖는 지점이 있으면은 극대값 갖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지? 그럼 요게 여기서부터 요게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몇이야? 1이지. 그럼 거리가 몇이야? 2거든. 여기는 거리가 몇이겠어?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이런 거 훨씬 쉽지. 되겠나? 오케이. 그 다음 43번 43번을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은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은 그냥 이제 fx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그죠? 자, 그랬을 때 방정식 gx는 f 마이너스 2. 얘의 실근이 몇 개뿐이래? 실근이 몇 분이래? 2분이래. 맞아요? 실근이 오직 2밖에 없어. 오직. 그랬을 때 fx의 극대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럼 요건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그림으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 좀 찍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fx라는 그래프를 그리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뭔가 달라질 텐데 맞잖아? 왜냐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고 물어보는 게 여기도 이제 뭔가 경계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은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잖아. 큰 부분에 있는 함수가 요 함수인데 요 함수를 내가 8만큼 들어 올렸을 때 요 극소값 되는 지점이 여기서의 값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y는 f 마이너스 2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오직 여기밖에 안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실근이 2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괜찮겠어? 그죠?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잡았으면은 여기가 지금 비율 관계가 2대 1이거든. 그럼
요 거리가 4니까 요 거리는 뭐가 돼? 2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이제 4가 된다고. 아, 그치? 내가 요 값은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는 k라고 두고 식을 쓰면은 fx는 이제 뭐가 돼?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에서 접하고 4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4 하고 플러스 k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f0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해서 k값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뭐 k값 구하는 게 답이겠지. 왜냐면 극대값 물어봤는데 k가 극대값이잖아. 그래서 자 됐고요. 그다음 이런 문제들이 요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 요 파트가 중요한. 그러니까 요 파트가 중요해. 왜냐면 이런 파트에서 좀 고난도 분항들이 많이 나와서 수능에서 물론 앞에 것도 다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44번을 보면은 44번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이 2래. 그러니까 max a가 지금 2라고 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대충 파악할 수가 있거든. 내가 이게 4차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요게 나타내는 거는 결국 감소하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함수에서 감소하는 구간은 이렇게 되거나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지점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극속과 가는 지점일 거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2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볼 건데 나 조건은 집합 x 기분 fx는 k 얘의 원소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래.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결국에 y는 fx랑 어떤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의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교점이 얘는 교점이 이제 3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제 k가 3분의 8이니까 그러면은 y는 k랑 교점? y는 k랑 교점이면은 처음에 이게 3개가 3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접할 때가 최초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8이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가 3분의 8이잖아. 근데 이제 밑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은 f0이 뭐래? 0이고 f'1이 0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예시의 요 상황에서는 이게 돼 안 돼? 안 되거든. 왜냐면 y는 3분의 8이 0이니까 그럼 x축은 이거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럼 교점이 f0이 0이라고 하니까 이 두 교점 중 하나는 0이거든. 그럼 0은 2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0이야. 근데 프라임 1이 0이라고 하니까 요 사이에서 극합받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그림이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래쪽이 더 내려가면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y는 3분의 8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x축은 요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잡을 수 있어. 맞아? 그 다음에 둘 중 하나가 이제 0이 되면 되거든. 맞지? 여기서 얘가 0이 되면 되는데 요걸 여기라고 했을 때는 상관없고요.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랑 0이랑 하고 그럼 이거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거 계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하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계산이 조금 귀찮은데 요 지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을 내가 활용을 해서 내가 잡고 싶은 거거든. 그냥 그 열릴
그치 그냥 a, b라고 두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어차피 1이니까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 대입해서 연립해야 돼.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됐고 그 다음 것까지 하고 45번 일단 45번 볼게요. 자, 45번을 보면은 지금 함수 fx가 뭐라고 주어졌어? 지금 2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 하고 플러스 10x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 하고 닫고는 ux 플러스 k가 뭐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절대값을 무조건 벗겨야 되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는 이 fx 플러스 x가 언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 그 비교가 먼저 필요해. 그치? 그래서 fx 플러스 x부터 먼저 알아볼 거야. 그러면은 fx 플러스 x 요거부터 먼저 내가 쓰면은 얘는 2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 플러스 11x다 라고 얘가 쓰여지죠. 그치? 그럼 얘가 일단 0 될 때가 언제야? x가 0 될 때거든. 그럼 x가 0 될 때를 경계를 해서 뭔가 달라지는데 얘를 이제 내가 2분의 x로 이렇게 묶어서 보잖아. 그럼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9x하고 플러스 22거든. 그치? 요게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 음수가 돼.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fx 플러스 x라는 것이 x가 0보다 클 때는 항상 0보다 크고요.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보다 작게 돼버리는 거야. 별거 없어 그래서. 아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금 여기에 6x가 있는데 문자는 문자끼리 식은 식끼리 옮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변에 k만 남겨두고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먼저 내가 x가 0보다 클 때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냥 그대로 나가지. 그럼 이제 2fx 마이너스 5x는 k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되고요. 그지? 그거는 같을 때라고 할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나온단 말이야. 작은 나오는 게 마이너스 x거든. 그럼 6x 옮기면 마이너스 7x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x는 k다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는 내가 y는 k랑 그죠? 그리고 0보다 클 때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함수랑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지. 될까? 네.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함수만 잘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뭐 어차피 쉽잖아. 이제 그럼 내가 요것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2fx 마이너스 5x는 어떻게 되냐?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하고 2배 하면은 몇이지? 20x잖아. 그러면 이게 플러스 15x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에서 당연히 근 같고 근데 이거 뭔가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안 돼. 미분해봐야 되겠지. 미분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잖아. 그럼 묶어주면은 3으로 묶어서 보면은 x 마 1, 마 5다 이렇게 돼.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 1, 5에서 이렇게 값 받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자. 여기 x축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y는 0인데 y축 그래프 그리면은 요게 원래 1, 5에서 이렇게 되니까 풀 마니까 1에서 극대값이거든. 그래서 극대값 받고 이렇게 내려오겠지 사실. 얼마만큼 내려올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넣으면 몇이야 값이? 1 넣으면은
막 8 플러스 15니까 7이지. 그리고 5 넣으면 값이 몇이야? 이거 비교를 해야 돼서 5 넣으면은 125 25 곱하기 9하면 몇이지? 1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25거든? 플러스 75잖아? 음수네. 마이너스 25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7x니까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 그지? 그래서 여기가 몇이야? 몇이라고 했지? 아까 1 넣으면은 7이라고 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25라고 했거든. 그랬을 때 이제 y는 k랑 y는 k 요거랑 이제 교점 보면 돼. 네 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이러면 안 되고 y는 k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k라는 녀석이 결국 뭐와 뭐 사이다? 0과 7 사이다. 그래서 몇 개? 6개. 합은 구해주면 되겠지? 1, 2, 3, 4, 5, 6 다 나와야 되니까 몇이냐? 21?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47번 어때? 47번. 자, 47번을 보면은 47번은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네.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 3차 함수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실근이 2개. 아하,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봤을 때는 교점이 몇 개야? 2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접하는 기형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한 4가지 기형이 그려지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보니 지금 fx-mx는요. 얘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래? 얘는 실근이 3개. 사실 요 문제의 핵심이 이 나조건을 해석하는 거거든. 여기서 많이 나가 떨어져. 일단 다른 조건들부터 일단 쭉 쓰자고. f1은 그래서 1이고 프라임 1은 f1은 4고 프라임 1은 1이고 그리고 f 프라임 0이 1보다 크대. 그랬을 때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러면은 일단 총 4가지 기형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여기서 양수일 때는 요렇게랑 요렇게랑 그치?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 음수일 때는 요렇게랑 요렇게랑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겠어? 그럼 먼저 이제 그럼 요걸 이제 해석을 할 건데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를 어쨌든 그냥 AB라고 한번 잡아볼게. 얘는 다 똑같아. AB 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잡았을 때 내가 이런 합성함수 돼 있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내가 치환해서 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이게 결국에는 는 A, 는 B 될 때거든. 그럼 이게 는 A, 는 B라고 두면은 결국에는 x-fx가 AB 될 텐데 이걸 내가 적당히 옮겨서 보면은 결국에는 fx는 x-a, fx는 x-b 이렇게 해서 내가 교점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뭐랑 뭘 비교하는 거야? y는 fx라는 3차 함수랑 y는 x-a 그리고 y는 x-b라는 1차 함수 2개 직선 2개와의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다? 3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보면은 내가 여기 B에서 내가 교점을 기울기 일자리인 걸로 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접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잡든 간에 무조건 얘는 3개가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3개가 되면은 A에서 접선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더라도 적어도 2개를 가져. 그럼 이견 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탈락. 그럼 요거는 얘도 요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3개란 말이야.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양수일 때는 0이 다 틀렸어. 요건 다 틀려본 거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보면은 음수일 때는 내가 먼저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일단 1개 되지. 그럼 여기서도 아하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면은 2개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거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맞아? 아하 이거는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은 조건을 바꿔서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럼 F1은 4고 F'1이 1이라고 하잖아. F1은 4? 프라임1은 1?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여기를 1,4라고 잡고, 그럼 이거 어차피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꼴분 고직선으로 잡으면 되겠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지? 그럼 세 실근의 합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교점의 합이 몇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렇게 또 다 더해서도 이렇게 내가 세 실근 더해서도 마이너스 1 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 더해야 돼? 5 더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5. 아하. 근데 또 f 프라임 0이 1보다 커야 된다고? 맞지? f 프라임 0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0이고 1이 여기면은 f 프라임 0은 대충 한 요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보다 클 거거든. 이거 되겠네. 그럼 우리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이걸로 이제 찾아주면은 지금 최고차항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두고 fx는 찾아주면 배우 어떻게 돼? 이 직선 빼가지고 할게. 되겠어? 그럼 k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되겠어? 그러면 지금 f5가 0이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럼 f5는 뭐가 돼? 계산해보면 이거 16이고 8이지? 16 곱하기 8 하면은 128k 하고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k가 뭐야? 16 마이너스 16분의 1이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F 프라임 0이 1보다 큰 건 변곡점이랑 1 사이랑. 그치.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으면 요보다 변곡점이랑 요 사이 있으면 무조건 1보다 크잖아. 얘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1이기 때문에 더 아래로 가면 더 커질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이거 5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등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1대 1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극각받는 지점이랑 변곡점이랑 해서. 그럼 여기 거리가 지금 몇이야? 8이거든.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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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면 0이 요거랑 여기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럼 그 변곡점에서 그 기울기 1이에요. 아니지. 기울기가 1보다 더 크겠지. 그럼 정확히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1보다 큰지만 알면 되는 거지. 무조건 더 그냥 그럼 변곡점 내 옆에 있어도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변곡점이 있으면은 만약에 3차함수 저것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변곡점이 있잖아.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일단 제일 최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1이잖아. 근데 0이 변곡점이랑 1 사이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다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다시 커지잖아. 그래서 1보다 큼을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가니? 되겠어? 이 정도로 볼 수 있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제 절대값 해가지고 또 하는 게 있거든. 이건 뭐 그렇게 별로 안 길어. 짧게 하고 나눠봅시다.